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수출입니다. 수출. 사실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기업을 쉽게 말하면 몽둥이로 계속 패기만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 여러분, 특히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는 어떤 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게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 이명박 정부 때는 뭐였습니까?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이처럼 말입니다. 뭔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만들고 추진했던 거, 그런 게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가 듣기로는요, 경제를 어떤 경제를 키우겠다 이런 안조차도 없었어요. 이게 한 1년쯤 지나다가 갑자기 수소경제 들고 나오고 시스템 반도체 들고 나오고, 그러면서 친환경 들고 나오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태양광은 있나요? 태양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그동안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여기에다가 규제는 또 좀 많습니까? 주 52시간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자칫 잘못하면 기업인은 감옥 쏘가게 생겼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출의 자랑이 늘어졌어요. 계속 늘어나니까. 수출만이 먹거리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출을 거들먹거렸습니다. 역대 최단기간 수출 4천억 달러 돌파했다,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사상 최고 수출 기록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참 미치겠다, 그죠? 기업을 도와주고 이렇게 자랑질하면 그나마 봐줄 수나 있죠. 기업을 그냥 그대로 때려잡았는데 이런 자랑, 자화자찬을 한다는 건 못해도 진짜 못하는 겁니다. 기업은 정권에 상관없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 반기업 정서가 넘치고 정부조차도 반기업 하는데도 이게 굳건하게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도록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의 어떤 모양새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 수출마저도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9월 10일까지 또 무역수지가 마이너스 15억 달러입니다. 마이너스 15억 달러.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난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7월에서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이너스였고요. 8월에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9월에도 역시나 또 마이너스예요. 또 마이너스입니다. 실제로 7월에는 7월 20일까지도 마이너스였습니다. 7월 30일차 여기에 플러스가 된 거죠. 여기다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20일까지 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것도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다가 8월 말에 다시 돌아서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무역수지는 분명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지금 2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무역수지가 반토막이 난 것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8월에 무역수지가 16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16억 7천만 달러. 8월에. 지금 이대로 가면 9월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불안도 엄습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와, 놀랄 노자예요. 수입은 60.6% 늘어났습니다. 수입은 60.6%. 수출은 30.7%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완전히 폭증했죠. 60.6%라니 아마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숫자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숫자.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원자재, 중간재, 곡물값 폭등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나 중간재나 곡물을 사다가 가공을 해서 다시 전 세계에 되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곡물값이 올라가니까 중간재 값이 올라가니까 수입이 장난 아니게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다시 말해서 생산해서 판매해봤자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9월부터 말입니다. 8월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9월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 보세요. 유연탄 톤당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 9월에 133.49달러까지 올랐어요. 133.49달러. 여러분 이게 2020년 9월에 보세요. 9월에. 2020년 9월에 보면 이게 30달러 대 좀 더 오른다고 해도 40달러대였습니다. 40달러대. 그러면 지금 133.49달러면 몇 배 올랐습니까? 3배 올랐습니다. 3배. 3배도 더 올랐죠? 3배도 더 올랐습니다.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도 지금 2020년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30달러대였지만 지금 9월에는 72.77달러까지 서부 텍사스한 중기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2배 넘게 올랐잖아요. 2배 넘게. 이렇게 오른다는 건 여러분 우리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타격을. 문제는 여러분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금방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원자재든 곡물값이든 중간재든 우상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상향의 곡선. 게다가 작년에 떨어진 기저효과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러 강세 보세요. 이것도 원자재 가격의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게 여러분 연초만 하더라도 이게 1080달러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1080달러까지. 1080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10% 넘게 올랐죠. 그러면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가 여기에다가 환율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준 거죠. 2배 오릅니다. 한 배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2배 오르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1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 이게 무역수지가 조화 진리가 없잖아요. 조화 진리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의 경제도 중국의 경제도 이게 여러분 피크아웃이라고 정점을 지났다 이런 지표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점을 지난 지표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 이게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는 50 이하로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도 제조업에서 피크아웃이 왔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50 아래로 떨어진다니까 50이 기준점이거든요. 50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수출이 멀쩡할까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수출이 늘어나서 좋기는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게 무역수지가 형편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보시다시피 수출이 늘어나는 속도도 지금 줄어들죠.
예, 수출이 늘어나는 속도도 줄어듭니다. 1분기보다가 1분기에 대비해서 2분기는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이게 여러분 지수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계속 오른다. 작년 말부터 좀 오르기 시작하더니 2021년 4월부터는 41%, 45%, 39%, 29%, 34% 수출이 이렇게 폭증했다. 이것만 이야기하거든요. 수입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입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서 솔직히 걱정이 엄청나요. 7월에 554억 4천만 달러가 됐다고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역대 이래 당군 이래 최대라고. 그런데 수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입도 536억 7천만 달러입니다.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도 수입이 515억 6천만 달러예요.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이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가 하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올해 보다가 내년이 더 나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 그 이유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원자재 값이 쉽지 않다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점점 하향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델타 변이의 어떤 상황 때문인데 델타 변이가 다시 한번 팬데믹으로 이루어지니까 제조업이 줄어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이제는요 델타 변이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가 줄어들었던 게 이게 코로나나 메르스나 아니면 홍콩 독감 같은 한번 왔다가 지나가고 나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코로나는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소비가 줄었는데 줄은 소비가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우리에게는 큰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아주 유심히 봐야 돼요. 반도체도 지금 줄었거든요. 반도체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수출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까지 유심히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